안녕하세요. 11월 25일 멘토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. 미국 증시 금요일 날 마감 상황 보시면은 다우지수는 0.97% 상승 마감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왔습니다. 거의 다 올라왔고 아마 좀 뚫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목요일 날 휴장이에요. 그리고 금요일 날 조기 폐장인데 추수감사절로 인한 휴장이라서 아마 월화 정도까지는 뭐 그래도 움직임이 좀 나와주다가 수요일 넘어서부터는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월화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좀 변동성이 나오다가 이후에는 좀 조용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. 그래서 뭐 추세는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좀 문제되는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0.16%뭐 상승 마감했는데 뭐 여전히 추세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고 뭐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까지 보면은 0.15% 하락인데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하락도 아니었다. 그리고 변동성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미국장 종목들 흐름을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엔비디아가 3% 정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. 3% 정도 했기 때문에 좀 뭐 크게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 글쎄요, 뭐 많이 빠졌던 부분이 오히려 좀 호재가 좀 돼서 그런지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도 그렇게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안 나오더라고요. 오히려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반등 자리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애플 다 양호한 상승으로 좀 마감했고 테슬라만 한 3% 정도 상승했어요. 다우지수가 많이 상승했던 거는 이제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서 그렇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 외에 소비재 쪽 움직임도 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수가 좀 밀렸었던 거는 엔비디아의 하락이 좀 있었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이어서 바로 원자재 가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원자재 가격에서 눈에 띄는 거는 지금 현재 유가가 좀 소폭을 상승했고요. WTI가 1.3% 해서 70불 자리를 다시 안착했고, 그 골드 금 가격도 1.6% 정도 상승했는데 그동안 좀 조정을 좀 받았었던 부분, 그런 거에 있어서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뭐 식량 가격이라든지 다른 천연가스 조금 밀린 건데 지금 6%가 좀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동안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. 일봉상 차트를 보셨을 때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, 좀 조정을 좀 받았다. 원래 천연가스 이 선물 가격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센 상품이에요. 여기서 보시면 갭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좀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죠. 아무래도 이제 전쟁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전쟁이 막 끝날 단계는 아니거든요. 좀 이어질 수 있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가격이 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. 그래서 그거는 아침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시면 좀 소폭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. 1억 3,200, 뭐 고점 대비해서 약간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 밀리는 게 좀 있어요. 지금 시간대가 새벽 1시가 좀 다 돼가는데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만 그래도 양호하게 잘 버티고 있고 이따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위믹스 코인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,500원짜리를 뚫어주면은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도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주말 동안에 좀 많이 올랐어요. 1,900원까지 올랐는데 딱히 뭐 이렇다 할 만한 이슈는 없거든요. 위메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정도로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이제 좀 위미드나 위믹스 뭐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나.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뉴스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
자, 내일, 그러니까 오늘이죠. 위증교사 선고, 예, 이재명 두 번째 사법 리스크, 뭐, 재판이 있죠. 그래서, 결과가 어떻게 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뭐, 정치적으로 제가 뭐, 누구를, 예, 특정 정당이나, 누구를, 뭐,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, 뭐,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, 상관없는데, 일단, 김동연 관련주가 최근에, 뭐, 이재명 대표, 재판 결과 이후에 좀 흐름이 좀 좋았었죠. 그래서 아마 또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모르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김동연 관련주가 또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정치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결과 발표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는 경우가 좀 많아요. 특히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는. 그래서 최근에 요 세 종목 SG글로벌, PM풍년, 대창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좀 장 마감 이후라든지 이럴 땐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장 중에는 대응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장 마감 이후에는 갑자기 막 쏟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, 그런 것만 일단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영토의 분쟁 끝나지 않았죠. 그래서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영토를 많이 넓히려고 좀 싸움이 좀 계속 잦고 있죠. 이번에도 서로 이제 미사일도 쏘고 뭐 드론도 공략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끝날 기세가 좀 보이진 않는데 아마 올 겨울 마지막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때까지는 계속 재건주와 그리고 방산주 쪽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시간이 지나면 재건주 쪽이 아무래도 유리해지겠죠. 전쟁보다는 일단 휴전 쪽이 더 가까워질 거니까 이제 한 12월 정도 요까지는 일단 방산주를 보실 수 있고 재건주 쪽은 오히려 좀 눌림시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뭐 방산주는 한리단조, 스페코, 빅텍, 뭐 대성 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있고 재건주는 SG, SY 스틸텍, TYM, 대동기업, 다산네트웍스, 한미글로벌. 최근에 한미글로벌은 흐름이 좀 좋았죠. 저도 뭐 공략주로 말씀을 좀 드려서 수익이 좀 크게 났는데 오히려 또 조정 시에는 또 매수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거는 계속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미국에서 퇴출 위기인 틱톡이 머스크에 SOS를 보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. 미국에 이제 정보가 다 털린다라는 점에서 틱톡을 퇴출해야 된다 얘기가 있었습니다. 이게 중국 그 플랫폼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핸드폰 안에 어플을 깔면은 그 안에 정보들이 다 틱톡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좀 위협이 된다라고 해서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랑 뭐 연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 바이든 이 머스크의 백을 믿고 뭐 살려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머스크가 뭐 받아줄지는 이미 X를 가지고 있죠. 예전에 트위터 가지고 있는데 도와주게 되면은 뭐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할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일단 틱톡 관련주 쪽 일단 모비데이즈, 플레이디, FSN 이런 쪽인데 이게 이제 모바일 광고 쪽이라든지 이제 광고 쪽으로 들어가는 관련주라서 저도 최근에는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SNS 광고 쪽이 앞으로 계속 성장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꼭 요 이슈가 아니더라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금요일에 시간 외로 많이 올랐었는데 중국이 한국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까지 확대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. 일본도 비자 면제하겠다. 중국이 이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데 CR이 안 먹히죠. 그래서 지수도 좀 많이 밀렸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관광에 대한 부분, 관광 매출을 좀 늘리기 위해서 입국 기간을 30일까지 이제 확대해서 관광객을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요것도 어느 정도 여행객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내용은 될 수 있겠죠. 근데 중국에 30일 이상 뭐 이렇게 입국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. 중국인들은 많이 넘어와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. 어쨌든 뭐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여행주들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
오히려 좀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겨울 시즌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설날이죠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설날쯤 돼서 뭐 그때쯤에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, 지금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시즌은 아니에요. 일단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됩니다. 환율이 떨어져야지 그래도 좀 여행 가시는 분들이 좀 여유 있게 좀 가실 수 있고, 유가도 마찬가지예요. 유가도 좀 떨어져야지 유류 할증 이런 게 좀 안 붙기 때문에 그건 이제 멀리 가시는 분들 영역이긴 한데, 일단 그런 부분이 이제 진정한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고, 이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. 예전에도 한번 뭐 15일 나왔을 때도 한번 상승 나왔다가 바로 밀렸거든요.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. 갭으로 뜬 종목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, 모두 투어, 노랑풍선, 하나 투어, 레드캡 투어 이렇게 시간으로 다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역시나 금요일 날 토큰 증권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,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다시 한번 이 토큰 증권에 대한 법제화 시동 건다. 코인의 과세를 유예해라.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,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좀 지지할 수도 있겠죠. 예, 저는 일단은 저 코인은 뭐 이렇게 자주 언급은 드리지 않지만, 코인이 이제 과세가 되면은 이게 뭐 다 연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. 이것도 어떻게 금융 상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,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해외 주식 마찬가지고, 또 해외 주식 되다 보면은 또 국내 주식도 또 이어져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, 일단 단기적으로는 코인의 자금이 국내 주식 쪽으로 들어오면은 뭐 호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, 이런 금융 투자에 대한 세금을 자꾸 매기게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리해지지 않을까.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어서, 일단 되도록이면은 이런 거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,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정치적인 얘기라서 좀 빼도록 하고, 관련주 쪽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핑거, K옥션, 갤럭시아 머니트리, 갤럭시 SM, 서울옥션 있습니다. 시간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갭 뜨고 나서 바로 노리시기보다는 갭 뜨고 나서 지지를 좀 확인하고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전에 핑거가 대장주였거든요. 그리고 갤럭시아 SM이라든지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는데, 한 번은 좀 이게 좀 확실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, 확실하게 된 게 아니라서 일단은 체크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확실하게 법제화가 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기사는 좀 주말에 나온 기사는 아닙니다. 유튜버 중에 보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, 이분이 1,500만 구독자가 생겼어요. 1,000만을 넘으면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는데, 이분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구독자가 늘어난 건 전 세계적으로 뭐 순간적으로 가장 빨리 늘어난 유튜버가 좀 됐습니다. 올해인가요? 올해 가장 그 단기간에 구독자가 늘어난 유튜버가 됐는데,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영상을 찍은 거를 그 AI가 다른 나라 언어로 더빙을 해서 영상이 이제 올라가는 거를 시도를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의 좀 호의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입니다.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뭐 이런 인구가 많고 유튜브를 보는 나라들이 이제 많은 회사들이 국가들, 이런 쪽에서 폭발적으로 구독자 수가 늘어난 거죠. 뭐 실제로 이제 영상을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매출적인 부분도 나라마다 그 광고료가 다르기 때문에 뭐 추산하기는 좀 어렵지만, 어쨌든 이렇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AI가 대신 이제 한국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에게는 이제 각자 나라의 언어로 이제 들리게끔 할 수 있는, 예전에도 영상이 몇 번 나왔었는데 그게 일단 뭐 좀 잘 먹힌 것 같아요. 그래서 단기간에
많이 구독자가 늘었다.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나라 이런 컨텐츠라든지 영상 제작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우리나라의 뭐 K-푸드라든지 뭐 이제 K-팝 이런 K 문화는 많이 전파가 됐고 K-푸드라든지 이제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관련 이런 AI 더빙 프로그램 제작하는 회사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게 일단 이스트 소프트가 있어요. AI 비디오 트랜슬레이터 요거 뭐 출시했다라고 했는데 저도 아직 뭐 정확하게 보진 않았어요. 기사 내용 찾아보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정도를 좀 봤는데 앞으로는 좀 계속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쇼폼 관련해서 광고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관련주는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있고 뭐 AI 관련주 쪽으로는 뭐 AI 폴라리스 AI, 셀바스 AI, 금요일에 상한가 들어갔던 SP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비트코인 뭐 계속 상승 중에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을 때는 좀 가격이 좀 밀리긴 했죠. 근데 위메이드에서 만든 위믹스 코인은 좀 괜찮았어요. 계속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신작 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이제 1분기에 출시한다라고 해서 저는 좀 요거 한번 눌리면 잡아봐야겠다 했는데 쉽게 잘 안 눌릴 것 같습니다. 뭐 공략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위메이드, 위메이드 맥스, 위메이드 플레이 관련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변동성이 큰 거는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인데 저는 그냥 위메이드 쪽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관련주 쪽을 한번 좀 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위메이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위메이드도 최근에 좀 저점 구간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거리대금 좀 터지면서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 저항대 라인을 좀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. 올라오지 않을까. 그래서 금요일날도 좀 올라왔는데 주말에 또 코인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타점은 좀 잡진 않았습니다. 지금 비트코인도 약간 좀 밀리긴 하고 알트코인들도 밀리는데 위믹스 코인은 오히려 좀 상승을 했죠. 그래서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. 근데 아침에 좀 어느 정도 뜨는지 보고 뭐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. 이제는 한번 좀 타점을 잡을 구간이다.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이제 저점에서도 많이 조정을 좀 받았고 바닥에서도 서서히 저점을 올라가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도 역시나 이것도 한번 공략을 했었습니다. 요 저점에서 올라왔었을 때 요 구간에서 공략을 해서 이제 수익을 한번 좀 챙겨 드렸는데 역시나 요 저항선 자리를 다시 한번 올라오는 시점 요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. 그리고 요게 이제 음성 AI 더빙 AI가 그래도 좀 앞으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금 길게 보는 관점에서도 좀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대장주가 이스트 소프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쪽 음성 더빙 쪽은 AI 더빙 쪽은 한번 찾아보고 저도 관심 있게 볼 종목들 계속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 그리고 SP소프트는 이제 금요일날 올랐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갔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노려야겠죠. 이제 갭 뜨고 나서 갭이 얼마큼 뜰지 모르겠지만 갭 뜨고 나서 눌림을 잡을지 아니면은 갭 뜨고 나서 바로 슈팅이 나오면은 눌림 후에 시가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갈지 대략적으로 지금 8,000원대 요 직전 저항 라인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자리 구간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갭이 너무 높게 뜨면은 좀 공략이 좀 어려운데 요 8,000원 언저리 구간이면은 뭐 공략은 가능해 보입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비데이지도 일단 저점에서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왔거든요. 거래대금도 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21선 자리 안착을 하는 거 보고 이거는 뭐 급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는데 21선 자리에 안착을 하면은 한번 공략을
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딱히 제가 지금 제 매매 기법상으로는 요 자리이긴 해요. 예, 매수 타점이 요 자리긴 한데 지금 어쨌든 좀 상승을 한 상태고 이렇게 21선 자리에 안착했었을 때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도 비슷한 타점으로 잡았거든요. 급등하고 나서 21선 자리에 안착했었을 때 요런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좀 해서 뭐 수익이 좀 잘 났었던 종목인데 요런 관점으로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21선 자리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들, 거래대금 올라오면서 안착하는 구간들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 주 시작 월요일입니다. 뭐 이번 주는 미국장 휴장일이 있고 조기 패전까지 있어가지고 월화수만 좀 움직임이 좀 잘 나올 것 같고 이후에는 변동성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연말 좀 다가오면 역시나 시장 분위기가 좀 조용해지고 변동성이 줄어드는데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는 앞으로 내년을 좀 준비하는 앞으로 내년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뭐 저도 내년이든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든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